여자친구 있는 사람. 그럼 CC래? 근데 뭐 위험한데 이거. 영상 편지하면 남겨.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여기 어딘가요? 여기 김포 유일의 대학교, 김포대학교. 96년에 설립이 됐고, 이 캠퍼스는 22년도에 만들어져서 상당히 외관도 멋있고 깔끔하고 또 도심에 있고요. 지나가면서 잠깐은 봤는데 이렇게 멋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 좀 나눠보고 그 맑은 기운 팍팍 받아서 또 친통박사 또 화려하게 꾸며보려고 김포대학에 왔습니다. 홍보팀에서 섭외해서 오게 해주셨다는. 오늘 젊은 친구들 만나실 거라 아주 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네, 옷도 새로 준비하고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내 안에 내 제재는 젊음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 젊음을 더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여기는 김포대학교 태권도 융합학과. 우와, 나 때는 저것도 다 차고 그랬는데. 우와, 저렇게는 나도 못 차는 것 같은데. 오호. 오. 차보라고? 오이. 아유, 굉장히 잘하시네요. 몇 학년이시죠? 1학년. 그러면 아이고, 야 이거 설정이. 신통박사 프로그램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분위기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환영을 너무 격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태권도 융합학과인데 태권도 융합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희 태권도 융합과는 우리 전통 무도인 태권도와 정신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게 목적인데, 융합과다 보니까 이제 K컬처 관련해서 태권 체제도 만들 수 있고 K-팝 같은 걸로도 이제 동작을 만들고, 경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경호 쪽으로도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적으로 융합이라는 게 태권도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가치를 다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습도 하고 대련도 하고 많이 할 건데 흔히 다치는 부위가 어디예요? 정강이 쪽이 이제 피로골절이. 피로골절. 그렇죠. 피로골절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네, 좀 있습니다. 있어요? 한 번쯤은 다 피로골절 겪어. 피로골절을 다 겪어봤다. 고생들 많이 했네, 운동하시느라고. 근데 한 번 다친 부위가 또 다쳐요. 피로골절이 그거거든요. 정확히 골절은 안 됐지만 실금이 가 있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 번이가 두 번이가 하면 확실한 골절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변 조직도 망가지고 뼈에 대한 단단한 내용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기 시작하실 때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 피로골절이 생겼을 때 운동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몸이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치유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팩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금씩 주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잘 아주 치료가 돼요. 그리고 항상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도 먹고 쉬고 하게 되면 훨씬 부상 없는 유능한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되실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팅은 많이 나가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미팅을 안 나가요? 이렇게 잘생겨갖고. 감사합니다. 여기 여자친구 있는 사람? 여자친구. 저 친구 있습니다. 있어.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학교 들어와서 사귄 거예요? 전 학교는 아니고 이 친구가. 제가 그럼 CC래? 근데 친구는 무슨 과예요? 제 여자친구 태권도 융합과. 요 과 CC예요? 네. 위험한데 이거. 영상 편지하면 남겨. 윤 PD CC한테 영상 편지 안 돼. 자, 저기 쑥스러워하지 말고. 그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때 여자친구야.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많이 싸우고도 그랬지만 조금 우리 잘 지내보자.
사랑한다. 좋다. 나는 이렇게 잘하네. 그거 넣으실 건가요 혹시? 편집해서 잘 이어붙여요. 자, 이제 우리가 의학 상식이라 퀴즈 하나 해서 맞추면 검진권, 틀려도 구급함이나 이런 거 드리고 갈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신통 박사 퀴즈가 있는데 척추 측만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잘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하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X, X. O, 둘, X, 셋. 아유, 이게 팽팽하네. 정답은 X. 이게 통계적인 내용인데 근력이 약한 여자들한테 조금은 더 잘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들이라고 그러시는데 활기 넘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저희 김포대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뻤고요. 다음에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환영을 격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어쨌든 꿈을 꼭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있을 때면 다시 한번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대학교 연기과를 와봤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연극반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긴 한데 얼마나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한테 엄청 예쁘고 핫한 여사친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네 눈빛만 봐도 오늘이 양념 필인지 프라이드 필인지 아니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필인지 다 알거든. 네,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 연기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근데 나도 예전에는 연극반 다니고 좀 그랬거든. 저희 원장님 연기 좀 같이 하실까요, 학생들? 연기는 연기로 어떻게 해, 내가. 어디? 거기? 너 지금 거기? 거기? 약간 지영이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 너 이 사람 차원을 왜? 차원 닮았어. 안녕하세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전화번호 한 번만. 전번이요? 네. 제가 그냥 받으면 안 될까요, 전번이? 제 전화번호를요? 네. 좋아요. 네. 전번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가 안 되는데. 차원 닮았어.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김포대학에서 가장 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있는 연기과. 네, 맞습니다. 누가 대표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연기과는 김포대학교에서 가장 신설인 학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혈이거든요. 혼혈이란 장점을 좀 살려서 다른 혼혈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좋은 배우 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치유받았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치료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과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저 배우는 닮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서현진 배우라고 딕션도 너무 좋으시고 배우고 싶은 점을 많이 갖고 계신 배우입니다. 저는 조정석 배우님 조정석. 거기도 연기를 잘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슬슬. 정말 네. 제가 감명 깊게 받아서 그분을 좀 닮고 싶습니다. 저는 액션 배우가 좀 되고 싶어서 톰 크루즈 오. 배우님을 롤모델이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장비 없이 저도 해보고 싶어서. 장비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잠깐만. 그냥 가지고 큰일 나요. 장비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단 배우님께서 그분은 내가 잘 낯서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 꼭 그 이상형의 배우가 아니어도 자신 있는 연기나 내용들 짧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자랑 영중도까지 와서 그냥 갔다는 거지? 미친놈이냐? 네, 여기까지. 그게 누구? 김우빈 배우님. 아, 파렴치한 새끼. 또 우리 잘생기신 이봐 강성보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유, 이정재보다 더 잘생겼어. 안녕.
잠시만 저걸 보세요. 저거. 저 끝에 안녕. 나 기억 안 나니? 각자 진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자신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저 같은 경우는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제 모든 감정들과 대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술가와 혼을 태워야 된다는 게 또 무대잖아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또 제 표정을 제 목소리를 남겨놓고 싶습니다. 크게 굵게.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꿈을 이루려면 건강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연극반 보면 술 많이 먹고 건강 관리 전혀 안 하던데 술들 잘 먹어요? 아니요, 못 마십니다. 아 술을 못 마신다. 저는 술 담배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한다. 아주 건강한 사람. 저도 술을 정말 가끔 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건전한 사람들만 보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조언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네. 아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공연을 준비한다고 잠을 별로 못 자서 컨디션이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신통박사잖아요. 잠자는 게 통증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데 통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의 패턴이에요. 우리 사람은 해 뜰 때 일어나 있고 해가 지면 자는 시간을 충분히 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해가 뜨면 활동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호르몬이 나오면 통증이나 내용들이 훨씬 더 적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통증이나 몸의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면 잘 하시는 거, 또 이게 불면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퀴즈를 내서 맞힌 분에게는 건강검진권을 드리고 틀리신 분도 구급함이나 내용들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 낼게요. 사골국을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건강검진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강상식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사골국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인성분이 많아서 칼슘을 밖으로 많이 잡아 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사골국도 막 드시고 해서 뼈가 튼튼해진다는 설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연기 잘하시고 소망들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무지 젊어진 것 같다 내가 오늘. 어이구. 진짜 자유자재네. 아이고. 정말 잘 차시네. 정말 잘 차세요. 잠깐 뛰어봤는데 유튜브 여러 번 찍어봤지만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레저 스포츠 학과 학생들이시네요. 학과의 특성 누가 소개해 주실 분? 저희는 김포대학교 족구단이고요. 김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레저 스포츠과 특성은 많은 스포츠들을 즐겨보면서 꿈과 다른 진로 같은 것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는 스포츠학과라서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왕년에 나도 군대 있을 때 군화 신고 족구 많이 하겠는데 그럼 이제 주로 이쪽에서 공격을 하시나요? 주전은 이쪽이고 그럼 1, 2번 이렇게 나눠서 예. 주로 족구가 3명이 하지 않은가요?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좀 아쉽네요. 저 족구 좀 좋게 봐주시죠. 이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거기서 구멍이 나네. 바로 개발의 실력이 나오는구만. 그럼 최종 수비수는 2, 세터 하나, 공격수 하나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족구의 매력이 뭘까요?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수비수 사이로 딱 정교하게 들어갔을 때 기분 좋은 감이 있고요. 수비수 같은 애들은 이제 수비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수. 수비로서의 매력은 공격수가 찼을 때 잘 찼다고 생각하는 공을 잡아 올렸을 때 상대의 공격수 표정을 보면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수비는. 그러면 내가 왜 족구를 하게 됐다?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집에 있기보다는 나와서 바깥 게 마시고 운동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대회도 많이 나가십니까? 네, 대회가 엄청 많아서 대회가 일주일에 많다. 한 번 나갈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면 레저 스포츠 학과에 있는 선수들처럼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족구가요? 네. 아니. 또 팩트만 얘기할게요. 팩트만 얘기할게요. 대학교에 족구팀이 없어요. 이제 뭐 한 팀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없어요. 많이 공부가 부족했네. 그럼 훈련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예요? 안축박기죠.
왜냐면 족구를 안축으로 봤기 때문에 안축 위주의 연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축이란 게 인사이드 복숭아뼈 딱 아래 보시면 딱 있습니다. 거기가 정확히 맞추면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거든요. 안축으로 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안축이다. 아유, 그 공부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일어나. 그 왜 그 멋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돌려차기. 넘어차기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한 손으로 짚고 수행하는 동작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더 높은 타점에서 각을 내거나 더 빠른 타이밍에 차려고 할 때 넘어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정도 되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려면 거의 한 몇 년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많이 해봐야 된다.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군화 신고 족구 해본 적 있어요? 군화 신고 족구하는 거 봤습니다. 옛날에 공군 부대 같은 데에서 족구하는 영상을 봤었어요. 그거 보고 느낌이 어때? 와, 발코가 굉장히 세다. 이거 신고 진짜 조인트 까이면 진짜 너무 아프다. 조인트나 내용들 생각을 했구나. 우리하고 생각이 영 다르네. 재밌긴 하네. 캠퍼스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고 훤칠해요.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들 있으신가요? 전부 있습니다. 5명 다 있어요. 있다. 네. 오, 능력자들이네. 별이 5개예요. 저희는. 5? 다 가졌어요, 진짜로. 누가 자기 여자친구 소개? 제 여자친구는 일본인입니다. 오, 국제적이네. 여기는 또. 처음에는 이제 일본말이 안 통하다가 점점 전화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본어가 점점 이제 저한테 습득이 되더라고요. 외국어 공부를 연애하면서 한꺼번에. 건니치와. 와짱 이마 밑에 이 데스까? 와요?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은 되는 것 같아. 자, 또. 제 여자친구도 일본인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 국제적으로. 저희가 또 김포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아닙니까? 거기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연애를 하는 그런 시대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 3년 좀 넘었는데 족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맨날 다쳐갖고 욕 먹고 부상. 네. 그렇죠. 근데 안 다치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안 다치는 것도. 자, 또. 저 여자친구 그냥 대학생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족구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크게 없는데 제가 한 번 다칠 때마다 크게 다쳐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혼나면서 지금 지내고 역시 부상이 운동선수들이라 부상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도 만난 지 2달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족구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하셔요? 하십니다. 제대로 잡혀서 완전. 가장 좋을 때네 2달이면 아주 그냥. 요즘 잠도 못 자겠는데. 원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저희 5명 중에 저희가 바지를 올리면은 다리를 봐주시면서 누가 에이스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한번 일어나시죠. 네. 와, 이게 뭐. 여기가 수비수 다리인데 이런 다리는. 근육은 이 근육이 제일 좋네. 여기는 빠르고 좋긴 한데 너무 가늘어. 여기가 1등이네. 그래도 여기가 2등.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 야, 공격받지. 제가 끝이에요? 여기가 제일 가늘어. 어쨌든 근육량이. 가늘어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수비나 공격이나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 같거든요. 부상이 대부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흔한 부상이나 위치는 뭐예요? 공격수로 치면은 골반이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다칠 수도 있고요. 수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리를 뻗는 순간 햄스트링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센 공격을 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수비수보다는 공격수에서 많은 것 같아서 다치거나 내용을 빈도는 공격수에 조금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상황에 따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수비수들도 그냥 다리를 뻗다가 다치는 게 아니라 공을 따라가다가 다른 선수들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주로 다쳐서 부상해서 고생한 적은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한번 생긴 적이 있었고 다리를 이렇게 틀잖아요. 여기 고관절 쪽에서 계속 톡톡톡 소리 나요. 디스크와 신경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면 들어가질 않고 계속 신경이 닫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릿저릿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로 이제 허리를 트는 동작에서 디스크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이나 내용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항상 부상이나 내용이 있고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훈련이나 어떤 시합을 좀 쉬는 거죠. 그래야 선수 생명이 오래 가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이나 내용들이 성공한 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부상은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상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나가야 됐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롱런하는 선수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나고 또 부상을 통해서 많이 고생을 하거나 재활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햄스트링을 다쳤는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다리를 조금 뻗을 때마다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는 어떤 운동을 좀 해야 되는지를. 햄스트링은 운동선수들이 특히 축구 선수들이나 구기 종목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근육이 다치게 되면 파열이 되죠. 그래서 그 붙는 기간까지의 휴식, 거기에 이제 혈정도 차고 내용에서 염증을 가라앉은 치료. 물론 재활 치료도 중요하지만 손상 정도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초음파나 뭐 조금 더 많이 다쳐서 MRI를 찍어서 손상의 부위나 내용이 어느 정도 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햄스트링은 볼을 컨트롤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셨다면 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그 MRI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MRI 비용이 예전에는 비쌌어요. 그런데 MRI 비용 자체가 급여화가 일부가 돼 있어요. 종양이 있다거나 신체적인 마비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국가에서 보험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MRI 비용이 많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 국가에서 정하는 질환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얼마 정도예요 지금 때문에? 병원마다 그 차이가 많아요. 좋은 기계냐 안 좋은 기계 차이가 있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 안 좋은 기계랑 좋은 기계랑 차이가 어떻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안 좋은 기계 좋은 기계 잘 못 잡아주나요? 잘못 찍히고 막. 카메라를 찍었을 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게 있죠. 네, 그 선명도예요. 선명한가 안 선명한 차이? 그 MRI라는 건 테슬라라고 하는 자성의 기준으로 해서 MRI 좋고 안 좋음을 나눠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건 3테슬라 MRI거든요. 굉장히 선명하니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척추에는 그렇게 선명하게 찍을 필요는 없고 머리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1.5 테슬라로 찍었는데 병변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변이나 주소를 잘 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MRI를 안 찍어서 진단이 안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다 머릿속에 알고 있고 배우고 하는 과정인데 보다 객관화해서 환자들한테 내용을 보여주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는 정확히 그 병변을 수술해서 집어내거나 치료해 주려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거지 사진을 찍어야 반드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좋은 걸로 막 사진을 찍어야 내가 정확한 진단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통박사 퀴즈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신체 기관 중 노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관절이다. 자, 모여봐. 모여봐. 아주 심각하다. 그냥 해도 되는데. 오케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게 모두 다 맞췄어요. 노화가 가장 빠른 기관이 어딜까? 관절이요. 눈이에요, 눈. 네, 눈 건강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그런 관리 잘 하시고 마음에 큰 뜻을 품으시고 족구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선수가 되셨으면 합니다. 고생되셨습니다. 네. 연세 하나병원 최고. 안녕하십니까, 신통박사 지기열입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지키시는 교수님들, 보건행정과 김선희 교수님, 신숙 교수님 만나 뵙고 대담 나눠보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과, 또 활기 넘치는 과라고 들었는데 보건행정과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소문은 잘 들으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는 옛날부터 있었던 과는 아니고요. 지금 10년째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원이나 취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가장 인기가 좀 많은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럼 신숙 교수님께서는 과에서 어떤 파트나 내용들을 주로 맡아서 하시나요? 저는 원무 행정 쪽과 의료 관계 법규 쪽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병원 경영이라든지 보건 행정, 요즘 많이 핫한데요. 노인장기 요양기관, 또 그거 중요하죠. 건강보험 심사 청구, 태극기 재활병원에 네.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배우고 있어서 보건의료 행정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전문직으로 가는 뭐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까? 우선은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병원 코디네이터라던가 그리고 보험심사평가사, 건강보험사, 또 3학년 졸업할 수 있을 때 병원 행정사를 딸 수 있고요. 저희 병원이 굉장히 친해져야 될 과네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의 범위 한계가 굉장히 좁았다는 걸 알 수 있고 학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니까 훨씬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워낙에 또 신숙 교수님은 계속 병원에 계셨고요. 아. 취업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병원에 갔을 때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신 교수님은 간호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고 아닙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보건행정학과를 전공으로 했고요. 하셨고. 네. 그리고 석사는 병원 경영, 또 박사는 보건 정책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도 석사, 박사 해봤지만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신 교수님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제자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갔을 때 환자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웠다, 너무 보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잘 가르친 거구나라는 성취감과 희열과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보건행정학과 제자들에게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또 소통하는 마음을 가르치려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제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하고 이제 소통이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요즘 MZ 세대들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가능한 한 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류 없이 지낸 거가 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 생활화됐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단절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과는 좀 특이하게 또 정신분석학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환자들을 인식하고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관계도 다른 과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의실에서 MZ 세대들 놓고 네.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저도 병원에서 MZ 세대 직원들한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일화가 있으십니까? 황당한 것들이 많았던 것이 제 세대가 더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온라인으로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가 대학교를 왔어요. 대학교를 와서도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네, 온라인을 온라인도 같이 하죠.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 너무 잘하네요. 내가 별풍선 보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셨겠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내니? 별풍선. 네.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수업을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면 저희 같으면 어때요? 뒤로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오잖아요. 당당히 딱 정문을 들어와요. 그래서 왔니? 그러고 이제 앉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배우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로 보건행정학과를 이렇게 잘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켰다 거기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보건행정학과는 학생들이 좀 더 글로벌할 수 있게끔 외국어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전문 인력으로 만드는 게 저희 보건행정학과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보건행정에서 배우는 거는 보건의료인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나 자신의 건강과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있고요. 만학도 분들 같은 경우도 취업도 있겠지만 나를 알고 내가 더 건강하고 100세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고 도대체 내가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돈을 내는지부터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코로나도 역학조사 같은 것들도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과목들을 가리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포대학 보건행정학과는 아주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실 것 같고요.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